왕보다 강했던 그들, 조선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 조선의 역사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 군주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왕조의 운명을 바꾼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왕권의 그림자에 머물렀지만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외적 가문과 궁중 여성들, 유학자와 신하들까지 그들의 책략과 권력 다툼은 왕권의 흥망을 좌우했으며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의 실세들, 권력을 쥔 숨은 인물들. 조선의 역사는 겉으로는 왕과 그의 직계 후손들, 즉 왕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권력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흐름을 좌우하며 조선 사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 속에서 이들은 때로는 왕을 도와 조선을 안정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정치 구조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 그리고 외척과 내관, 궁중 여성들의 정치적 개입이 얽히고 설켜 있었기에 이러한 숨은 실세들은 그들만의 책략과 외교수를 통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조선의 왕조를 뒤에서 움직인 실세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보고 그들이 조선의 정치, 외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왕실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며 역사적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숨은 실세들의 권력 다툼과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외척 가문이 절대적 권력, 민씨 가문과 안동 김씨.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세 가문은 외척입니다. 외척이란 왕비나 후궁의 친가 쪽을 말하는데 이들은 조선 왕조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며 왕실의 권력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특히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왕권이 약화될 때 외척 가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민씨 가문, 왕비에서 실세 가문으로. 민씨 가문은 조선 후기 명성황후와 함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외척 가문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왕비로 고종이 즉위한 후 그녀의 외척 가문은 조선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씨 가문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끌어모으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권력 행보를 보였습니다.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속에서 민씨 가문은 대원군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국정을 이끌며 조선 후기를 흔들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외교적으로도 강대국과의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암살되기 전까지는 조선의 실권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 조선 후기 안동 김씨 가문은 세도 정치를 통해 국정을 장악한 또 다른 대표적인 외척 가문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 시기의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의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특히 김주순, 김자근 같은 인물들이 이 가문이 핵심적인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의 외척으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 왕권의 약화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조선 사회의 내부적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2. 궁중 여성들의 권력 다툼. 문정왕후와 정순왕후.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왕실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왕비와 후궁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궁중 내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와 정순왕후는 궁중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입니다. 문정왕후, 섭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다. 문정왕후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실세 여성으로 중종의 왕비였습니다. 중종사후, 그녀의 아들인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는 섭정을 맡아 실질적인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외척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시도 등 종교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명종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그녀의 섭정 기간 동안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순왕후, 권력의 중심에서. 또한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정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역시 섭정을 맡아 정치적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정조가 자라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때에도 정치적 개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순왕후는 노론 세력을 지원하며 정조와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정치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녀는 정조 사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며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 신하들에 의한 권력 장악. 한명회와 흥선대원군. 조선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좌하던 신하들 중 일부는 왕의 권력을 넘어서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명회와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한명회, 세조의 충신에서 권력자로, 한명회는 조선 초기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며 정치적 실세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한명회를 중요한 신하로 임명했고, 이후 한명회는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정치적 결정을 주도하며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딸을 성종과 혼인시켜 외척으로서의 권력까지 강화하며 조선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조선 후기의 강력한 개혁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종을 왕위에 올리며 대원군으로서 조선의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원 철폐, 군사개혁 등의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쇄국 정책을 펼치며 조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정책은 민씨 가문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노력은 조선 후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유산은 고종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4. 성리학 유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이왕과 이이, 조선의 정치적 실세는 단지 왕실의 외척이나 궁중 여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 유학자들 역시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이황과 이이입니다. 이황, 성리학의 대가. 이황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로 그의 사상은 조선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활동하며 중종과 명종 시기에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혁을 주장했고, 조선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황의 성리학적 사상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상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정치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이, 조선 후기의 개혁자. 또 다른 성리학자인 이이는 선조 시기 중요한 정치적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군사개혁을 주도하며 국가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이는 성리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며 왕권 강화와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개혁 노력은 선조 시기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 조선의 실세들.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바꾸다. 조선의 역사 속 숨은 실세들은 왕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왕의 권력을 넘어서며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왕권과 신권, 외척과 내관, 궁중 여성들과 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